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베스트병원 척추센터 원장 이준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은 비수술적 치료, 신경성형술, 신경감압술, 내시경 수술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척추유압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척추유압술은 말 그대로 척추체 두 개를 유압한다, 이제 붙인다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퓨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제 척추유압술이라는 용어를 써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압술이 뭔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유압술은 수술은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고, 유압술을 웬만하면 피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계속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송도 찾아보고 하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만 드릴이나 펀치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게 감압술이고요. 유압술은 척추뼈와 뼈가 있으면은 가운데 있는 디스크를 빼서요, 사이에 인공뼈를 넣어 놔서 이 뼈가 한 마디의 뼈처럼 만드는 게 유압술입니다. 수술이 그래서 차이가 꽤 큽니다. 감압술은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현미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단일공 방법도 있고, 양방향 내시경도 있고, 방법이 다양하고 각각의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데, 감압술과 유압술은 확실히 차이가 큰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척추병은 이렇게 그라데이션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감압술로 해결이 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유압술을 하게 되고, 이 중간 부분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중간 부분에서는 감압술만 해도 되기도 한다는 병원이 있고, 어느 병원에서는 유압술을 하자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환자분들이 헷갈려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병원을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이제 여러 가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고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꼭 감압술이다, 꼭 유압술이다 이런 치료도 있지만은,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 경계선면에 있는 치료 방법이 있을 때는 참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 의료진들도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학 기술의 발전 때문에 감압술로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요. 유압술로 시행한다고 해도 합병증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줄고 통증도 상당히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네모나게 쳐진 그림이 감압술을 할 때 저희가 감압을 하는 부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면은 내시경을 통해서 감압술을 하는 모식도를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인대를 제거를 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관절, 척추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물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압술을 할 때는 이 관절면을 건드리지 않고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정교하게 신경을 누르는 부분만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척추뼈가 앞으로 빠져 있어서 뼈가 누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척추뼈에서 관절면에서 뼈들이 자라나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다든지, 이 관절면이 불안정해서 움직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병변에 감압을 해야 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관절면까지 침범해서 신경을 감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떤 환자분이 아침에 전날까지는 의사 선생님이 감압술만 해도 된다고 해서 입원해서 수술 받으려고 왔는데, 아침에 회진을 도시더니 유압술을 하자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도망치듯이 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감압술을 하고 싶으니 내시경 감압술을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녹화하기 전에 감압술을 해드리고 왔는데요. 이 환자분도 사실 그 원장님의 유압술이 설명드리는 게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환자분이 감압술로 신경을 풀어드리는 거는 가능하고 어렵지 않으나, 신경을 감압을 했었을 때 척추에 불안정성이 생겨서 나중에 이게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유압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반드시 강조를 드리고 감압술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의사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2년, 10년 있다가 유압술로 가야 될 경우 그냥 지금 유압술을 해버리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먼저 감압술을 해보고 안 되면 유압술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나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척추 유압술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의학 정보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다 아세요. 그리고 워낙 주위에 척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제가 환자분 유압술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소스라치면 놀라듯이 나사 박는 거요? 쇠 기둥 박는 거요? 하고 놀라세요. 놀라시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요. 척추 유압술의 목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척추체를 한 마디를 윗뼈와 아랫뼈를 하나를 완전히 하나의 뼈로 만드는 게 유압술입니다. 제가 제 전공 시절에도 교수님이 항상 설명하신 게 이 수술의 목적은 유압이지 나사 박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자분들은 이제 영상을 보면은 나사가 워낙 크게 보이니까 아무래도 거부감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지금 사진은 손에 관절염이 많이 오신 환자분이에요.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든지 여러 가지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마디가 변형이 오고 통증이 있고, 손가락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었을 때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X자로 핀으로 보이는 부분이 유압술인 거고, 오른쪽에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관절을 보존해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도 있고, 유압을 해도 좋고, 의사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서 선택지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척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절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는 이제 경추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유압술은 요추 유압술에 좀 국한돼서 설명을 드릴 건데, 경추 같은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 수술이 있어요. 인공 디스크를 사용을 하면은 관절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관절이 살릴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장점만 있는 치료는 아니고,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경추 유압술을 통해서 또 더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적응증과 각각의 장단점을 생각해서 반드시 치료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추부는 옛날에 이게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요추도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요. 이 디스크 뼈와 뼈, 척추체 사이에 인공뼈를 넣지 않고 인공 디스크를 넣는 수술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꽤 오래전에 이제 개발됐던 인공 디스크이긴 한데, 아직까지 현대의학적으로 요추부 인공 디스크는 결과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100이면 99% 이상의 의사 선생님들이 요추부 같은 경우에는 유압술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유압을 하게 되면 허리뼈가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데, 척추는 경추 7개 뼈, 흉추부 12개 뼈, 요추부 5개, 그리고 천추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각도에 대해서 크게 고정을 했었을 때 움직임이 둔화되거나 불편감을 유의미하게 느끼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3마디 이상이 됐었을 때는 좀 이게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척추 관절을 제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요. 척추 관절은 보시면은 이 그림에도 보이시겠지만은 척추뼈와 뼈 사이도 관절이고요. 이 후관절도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한 마디당 관절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통증도 느끼고, 그만큼 이제 신경도 눌리고 압박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척추는 매우 좀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이제 영어로 스페이셜 그래프트라고 해서 인공뼈가 넣어져 있죠. 이렇게 인공뼈를 넣어놓고 두 개가 뼈가 굳을 동안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사를 고정을 합니다. 나사를 고정을 하면은 빠르면 6개월, 그리고 길게는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두 개의 뼈가 하나의 뼈처럼 보이게 굳어집니다. 이거가 척추 유압술의 핵심이고, 이렇게 척추뼈의 불안정성을 없애고 척추뼈를 고정을 하면서 동시에 넓은 범위에 광범위하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을 절제하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증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자분들이요, 나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사 보면은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외래에서 이렇게 나사를 고정을 안 하고 인공 뼈와 뼈 사이에 인공 대체물만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도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수술 결과가 나사를 고정을 해서 안정성을 더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나사를 고정을 한다고 우리 몸에 엄청난 해가 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하시면 나중에 뺄 수도 있지만, 다른 정형외과 수술에서 골절로 나사를 고정을 했었을 때 뼈가 다 붙고 나면은 다 금속판 제거술을 하는데, 척추에서는 사실 제거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제거를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조금이라도 수술의 결과가 좋기 위해서 한 번 수술을 결정하시기가 힘든데, 그 한 번으로 문제 있는 병변을 100% 완치를 하려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뒤에 나사를 고정을 해서 안정성을 유지를 해서 3개월, 6개월 동안 척추뼈와 뼈 사이가 유압이 되도록 기다리게 하는 게 유압술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척추 유압술이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2010년대 때부터 해서 최소 침습적인 방법이 각광을 받으면서 옛날에는 고식적으로 뒤에서 근육을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만 있다가 최근에는 양방향 내시경으로도 유압술이 가능하고요, 단방향 내시경으로도 유압술이 가능하고요, 현미경으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뒤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옆으로 누워서 옆구리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한 다음에 아주 큰 케이지를 넣는 수술 방법, 그리고 똑바로 누운 다음에 배를 열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방법 등 기술적으로 아주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 이전처럼 위험하거나 출혈이 많거나 회복이 느리거나 통증이 많이 심하거나 근육 손상이 심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물어봅니다. 어떻게 수술했나요? 내시경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사측방 유압술로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환자분들은 어떤 테크닉에 의해서 수술했는지 모르지만은 최근에는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수술이 1시에 마치신 분도 5시부터 걸어서 MRI를 찍으러 갔다 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척추 의사 선생님들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도 최소한의 치료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유압술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실 때는 왜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완치적인 치료가 수술적 치료 말고 다른 치료가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경험이 있는 척추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에 맞춰서, 정확한 적응증에 맞춰서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개괄적으로 척추 유압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으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테니까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연세베스트병원 척추센터 이준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